자, 30페이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고온의 EMP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온의 EM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울 때, 햇볕이 굉장히 강할 때 그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말라 죽는 거. 그러니까 수피가 두꺼운 것보다 얇으면 피해가 더 심하겠지. 그죠? 자, 열해 1번 먼저 볼까요? 열해. 그러니까 공부 열공해 뭐 그죠? 열해. 열해. 여름철에 밑줄 태양 직사광선으로 지표면의 온도가 밑줄 50도씨까지 올라가는 경우 우리나라는 거의 없지. 50도면 미친 거 아니야? 그죠? 잇목의 생장량이 저하되고 잇목의 형성층이 파괴되어 고사하기도 하는 거.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죠. 굉장히 뜨거운 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기도 한다. 우리는 아무리 여름에 더워봐야 막 30 몇 도? 35도 그런 막 거의 뭐 이제 찜통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자, 미국에 있을 때 45도? LA에 엄청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더운데 덥기는 엄청 더워. 그래가지고 그늘에 가면 시원해요. 근데 밖에 햇빛 받으면 거의 이제 막 그래가지고 막 LA 보면은 막 거의 막 벗고 다니잖아. 애들 보면 막 위통 막 까고 다니고 그게 그럴만 하니까 그죠? 그래서 까고 다니 우리나라는 까고 다니면 미친놈이라고 하잖아. 미친놈 저거 그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자 전나무, 가뭄비, 편백, 화백. 얘네들은 대표적인 무슨 수종이야? 우리 조림학 때 음수수종이죠. 음수수종은 뭐야? 햇빛이 많이 없을 때 잘 자라는 것들. 많이 없어도. 그죠? 얘네들은 햇빛을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 음수수종은 열에 직사광선 많이 받는 거에 약하다. 그 다음에 소나무, 해송, 측백 얘네들은 뭐야? 대표적인 양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내음성이 강한 수종일수록 열에 약하다. 내가 지금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네. 그죠? 내가 쓴 거 아닌데. 그죠? 해가림이나 남서쪽의 수림대를 조성하여 보호한다. 남쪽으로 하는 게 좋다. 피소. 별표, 피소. 피소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껍질대기라고 하는데 이런 말 쓰지 않는데 벼대기라고 그래. 벼대기. 벼대기. 시험에 보기로 나왔을 때 잘 나오는 게 벼대기란 말이 가장 잘 나오고 두 번째가 피소란 말이 두 번째로 잘 나와요. 아셨죠? 한자로는 피소, 우리나라 말로는 벼대기라고 한다. 나무 줄기가 강렬한 태양 직사광선을 받았을 때 수피의 일부가 급격한 수분 증발이 생겨가지고 형성층이 고사하고 그 부분이 수피가 말라 죽는 현상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피가 평활하고 코르크층, 그러니까 수피가 두꺼운 층은 발달이 불량한, 그러니까는 수피가 많이 없는 수종들. 그게 오동나무 거의 그냥 몸이야, 맨살, 그죠? 수피가 거의 없죠. 후박, 호두나무도 마찬가지고 가뭄비 이런 것들은 흉고직경 15에서 20cm 이상의 수종과 서쪽 및 남서쪽에 위치하는 잇목에 피해가 많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만 수종도 외워놓을까? 오동나무, 후박나무, 호두나무, 가뭄비. 그러니까 수피가 별로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은 많이 피해가 많다. 정자나무와 같이 수간 하부까지 지엽이 번성한 고린목이나 이면목에서는 벼대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책에는 수간의 하부까지 뭐 지엽이 번성한 거라는 건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얘네들 밑에까지 가지가 많이 번성한 애들은 햇빛이 수간에 닿아야 되는데 얘네들 때문에 그늘이 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벼대기, 즉 피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면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면부라고 하잖아요. 뭐야? 도로가 있지. 도로. 우리 임도할 때 공부했잖아. 이면부라는 게 어디냐면 산록. 그러니까 도로에서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산을 딱 봤을 때 한눈에 보이는 위치까지 요 부분이 뭐라고? 이면부라고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몇 메다? 30m로 봐요. 이면부를 30m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 있는 나무들은
피해를 많이 받지 않는다. 제일 많이 받는 애는 뭐야? 여기 서 있는 애겠지. 이쪽으로 해가 있든 이쪽으로 해가 있든 계속 뭐야? 이쪽이 스스로 이쪽에 해가 나면 햇빛이 안 비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 그 나무 말을 엄청 어렵게 만든 거죠, 그죠?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그지? 오동나무는 서쪽 식재를 피한다. 가루소나 정원소 등은 해가림을 하고 석회유, 점토 등을 칠하여 집, 새끼 등으로 주의를 감아 보호한다. 벼떼기. 얘네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게 수간. 그러니까는 통나무 요 부분이 햇빛이 닿아가지고 말라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수간. 그 정도 여러분도 알면 되겠어요. 시험에 잘 나와. 벼떼기가 정답이거나 피소가 정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고온에 의한 피해가 나오면 거의 100% 피소나 벼떼기가 정답일 확률이 80% 이상이다. 가뭄에 물이 없는 거죠 뭐. 기온이 높고 햇볕이 강한 여름철에 토양 수분이 결핍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토양 수분의 부족으로 나무의 끝이 말라 죽거나 생장이 감소한다. 나무는 엄청 춥다고 혹은 엄청 덥다고 혹은 되게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고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책에도 보시면 나무의 끝이 말라.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그 잎들, 우리가 걔를 새로 나오는 잎들 신엽이라고 하지. 신엽. 새로 나오는 나뭇잎. 그죠? 신엽 이런 것들이 물이 거기에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걔네가 먼저 말라 죽어. 그러니까 나무의 맨 끝에들이 먼저 말라 죽는 현상 혹은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번 지피물이 적고 보수력이 약하며 봄, 여름, 계절풍으로 인하여 증발이 심한 곳. 그러니까 땅속에 물이 부족한 거를 한 걸로 인해 가지고 한 해가 발생된다. 그래서 한 해는 토양 수분이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면 되겠다. 토양 수분이 말라가지고 가뭄 때문에 땅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비가 안 오고 이래도 이 땅 바닥에 지피물이라든지 하층식생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으면 햇빛으로 인해 가지고 증발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 그런 것들이 없는 맨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산에서 가축들을 키우는 걸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임간방목이라고 그랬잖아. 임간방목도 임업에서 사용하는 거지만 지금은 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지. 왜? 이 닭이나 염소나 이런 애들이 산속에 막 다니면서 이 지피물들을 어때? 자꾸 단합되고 없애잖아요. 그 흙이 낮출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햇빛에 의해 가지고 증발되는 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다. 또 따로 설명드릴 내용도 없다. 여러분들 고온에 의한 피해와 관련돼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피소다. 벼떼기라고도 한다. 수간에 닿아가지고 말라 죽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고. 설해. 눈에 의한 피해. 눈. 설에는 좀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주 간단해. 봐봐. 여러분들 겨울에 눈이 온단 말이야. 크리스마스에 막 눈이 와.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굉장히 있잖아. 엄청 추울 때 눈이 와. 그 다음에 눈이 오는데 막 따뜻해. 별로 안 추워. 근데 막 눈은 내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자친구랑 막 가다가 뭘 해야 돼? 눈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눈을 뭉쳐야 되겠지. 눈을 막 뭉친단 말이야. 근데 엄청 잘 뭉쳐지는 눈도 있고 아무리 뭉쳐도 잘 안 뭉쳐지는 게 있죠. 맞아요? 그거의 차이는 뭘까? 그걸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건설이 있고 습설이라는 게 있어. 날씨가 엄청나게 추우면 얘네들이 꽝꽝 얼기 때문에 눈 결정체가 얘네들이 수분이 없는 거야. 얼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안 뭉쳐져요. 그게 건설이야. 그래서 되게 가벼워. 또 엄청 추워. 추운데. 근데 별로 안 추워. 따뜻한데 막 눈이 막 와. 그럼 얘네들이 단단히 이 물이
눈 결정체로 완전히 꽝꽝 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때?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다. 잘 뭉쳐져.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건설 잘 안 뭉쳐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 여자친구 뒤통수를 하는데 때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뭉쳐져. 그러면 침을 한번 퇴 뱉어. 아니면 뭐 이래가지고 하면 잘 뭉쳐져요. 그죠? 안에다가 돌을 넣어. 그래가지고 그죠? 무겁다. 또 별로 안 춥지? 안 추워. 왜 나무가 눈에 의해가지고 해를 입냐면 왜? 나무가 왜 눈에 의해가지고 해를 입을까? 여러분들 왜 하우스 같은 게 무너지는 게 왜 무너지는 거야? 눈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만약에 건설 엄청 추울 때 눈이 오면은 하우스는 잘 안 무너져. 근데 별로 안 추울 때 눈이 오는 습설, 무거울 때는 굉장히 하중이 굉장히 무겁단 말이야. 그것도 똑같아. 나무는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눈이 오면은 가지에 쌓이겠죠. 그래가지고 습설, 무거운 눈이 오게 되면 얘네들 축 처지거나 나중에는 부러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피해를 받는 게 설해다. 그죠? 설에는 우리 책을 볼까? 눈 자체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분한, 그러니까는 축축한 습설로 인한 접착력에 의해 해가 커져. 설절, 설압, 설도, 설알, 설붕. 뭐요? 패스해.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설절이란 거는 이 나무에 인해 가지고 얘네가 어떻게? 부러지는 거. 설절이라고 하고. 설압. 눈에 의해 가지고 압박을 받는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해요. 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뭐가 중요하냐면 2번을 봐요. 2번. 설에는 추운 지방보다 약간 따뜻한 지방에서 맞지? 왜? 설에는 무거워가지고 부러지는 건데 따뜻한 곳에서는 안 추운 곳에서는 습설이 내리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추운 지방보다는 약간 따뜻한 지방에서 또는 엄동기, 엄청 추운 엄동선암보다는 이른 봄, 따뜻할 때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낙엽 화렵수는 봐봐. 여러분들 가을에 낙엽이 져가지고 떨어지죠. 그럼 뭐만 남아? 가지만 남죠. 그럼 여기에 쌓이는 눈의 양이 적지. 근데 침엽수 같은 경우는 어때? 소나무 이런 거 겨울에도 잎이 다 있잖아요. 얘네들은 여기에 쌓이는 눈의 양이 더 많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책에 보면. 낙엽 화렵수는 겨울에 잎이 떨어짐으로 피해가 적고 침엽수는 소나무나 이런 것들 수간에 쌓이는 눈이 많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설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령 단수님 한 수종이 같은 나이 애들이 많은 애들 얘네들은 피하는 게 좋다.